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이제 앞서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유일인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오늘 북한 생생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이제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뭐 학교나 또는 군인들 찾아가서 군부대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에 지금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어, 이제 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유니시드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기 잠깐 이제 제 소개해 보게 되면 유니시드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요 단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탈북민 친구가 대표님이시고요. 한 10년째 이제 좀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 특히 이제 혼자 이제 거주하시는 그런 독거 노인들, 어르신들께 저희가 직접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이야기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이사라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소개 소개를 먼저 하고 있구나. 예. 다음은 우리 옆에 있는 김연아 자매님 먼저 소개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하려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공군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일명 말하자면 꿀보직에서 통신병으로 이제 7년간 군 복무를 했고 지금 현재는 학교 통일 교육을 조금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린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좀 간사해가지고 네, 힘들 때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좀 아니라고 해야 돼가지고 가끔 나와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온 교회가 교회 완전히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아주 금식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간단한 저희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간단 탈북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북중 접경 지역의 함경북도가 고향인데요. 이제 그 함경북도 쪽에는 두만강이 흐르고요. 이제 우리 현아자매님이 계시는 양강도 쪽에는 압록강이 흐르는데요. 유일하게 중국을 이어주는 두 개의 강이죠. 이 두만강의 이름이 북한 주민들 속에 조금 달리 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만강을 거쳐야만 중국으로 가서 또 이제 제3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우픈 얘기, 슬프기도 한 얘기지만 도만강이라고도 합니다. 도만강. 뭐 저쪽을 도망쳐서 왔다 해서 도만강이라고 부르는 강이긴 한데요.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3만 4천여 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해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또 탈북 루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탈북 루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화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오는 그 방법이죠. 접경 지역 국경 넘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90% 이상의 탈북민들이 저 방법으로 저 루트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인 태국이나 몽골 또는 이제 뭐 베트남 이런 쪽을 거쳐서 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루트로 가장 많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 루트로는 이제 배 타고 넘기인데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 뭐 동해상이나 이런 데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족들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뉴스로 이제 보도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루트는 이제처럼 이제 뭐 해외 가서 일을 하신다거나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벌목공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뭐 오신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이제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일을 하시던
좀 그런 분들이 간부죠. 북한에서 말하면 간부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탈북을 하는 경우, 예, 그래서 해외 거주 망명 이런 또 이제 세 번째 루트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휴전선 넘기인데요. 최근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가끔씩 이렇게 GP를 넘어서 오는 북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네 가지 루트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저렇게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도 저는 어렸을 때 제 시대 때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가장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시기를 저는 거친 세대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어려운 그 시기를 거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창 제가 이제 그 강을 건널 때도 북한이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북한에서는 일반 평범한 가족의 이제 그 자녀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저에게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음악을 공부해서 음악 교사라든지 또는 뭐 예술인이 된다라든지 좀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 진짜 저희 집도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오늘 저녁 당장 뭘 먹어야 되지? 내일 아침은 뭘 먹어야 되지? 늘 이렇게 이제 이 먹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음악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집에서 맏딸이고 장녀다 보니까 부모님께 제가 이제 그 탈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부모가 부모 떠나서 알 수 없는 정말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가라고 등 떠미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몰래 편지를 써놓고 제가 탈북을 하게 되었고 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게 이제 김정일 시대 때부터 원래도 일반 주민들이 탈북이 많이 이루어졌죠. 김일성 시대 때는 일부 고위급 간부층의 사람들이 망명하는 것 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죠. 근데 김정일 시대 때부터 많았는데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일 시대 때 처음에 막 탈북이 이루어지던 시기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탈북의 동기가 정말 생계형 탈북이에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잠깐 중국에 가서 좀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좀 북한 다시 돌아가야지 좀 이런 마음이었다면 김정은 시대 때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생계형보다는 이미 북한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제 한류나 이런 거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거 접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겠다,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른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일 정권 때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생경 탈북이었습니다. 저렇게 두만강 건너는데요. 사실 탈북에도 우리 북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가 언제일까요?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는데요. 성수기가 겨울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이 겨울이 되면 얼음장으로 변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솔직히 저 강이 굉장히 깊은 곳도 많고 실제로 저렇게 이제 강을 건너면서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름에 잘못 건넜다가. 그래서 성수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저도 겨울에 건넜습니다. 제가 2월 28일 날에 건넜는데요. 2월 28일이면 곧 봄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강이 꽁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만강을 제가 이제 한 사촌 동생 같이 건넜거든요. 사촌 동생이랑 함께 이렇게 건넜는데 진짜 한 2분 가량이면 건널 수 있더라고요. 막 뛰어서 얼음 위로 막 뛰어서 가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정말 슬펐어요. 왜냐면 부모님께는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갈게요 라고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 내용처럼 과연 내가 이 건넌 강을 다시 건너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언뜻 들면서 굉장히 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과 함께 고향이라는 건 누구에나 굉장히 그 소중한 것이잖아요. 체제와는 다르게.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얼굴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그때 그 제 모습이 지금 잊혀지지 않거든요. 중국에 딱 건너자마자 빨리 민가로 내려가야 되는데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고향을 눈에 담아두고 그렇게 이제
등 뒤돌리고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국을 갔는데, 저렇게 강을 건널 때 절대 공짜로 못 건너거든요. 왜냐면 맞아.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북한은 군인들한테도 월급이 거의 없잖아요. 월급이 없다 보니까 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지키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탈북한 사람들을 이제 눈 감아주고 돈을 받음으로써 그 돈으로 10년 이상 군복무하고 전역한 이후에 장가갈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군인들이 눈 감아주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아예 강을 건널 수 없도록 CCTV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특수부대까지 파견해서 저 강을 완전히 탈북하는 사람을 막겠다고 완전히 지금은 이제 경비가 되게 이제 삼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하는 거는 거의 막혔다. 이렇게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되게 상황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강을 건널 때 그 탈북 브로커 비용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계획형 탈북을 하면서 이 탈북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줄 비용을 처음부터 이제 북한에서도 준비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집안들은 그게 네. 가능하겠죠. 저처럼 정말 어렵게 살다 온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끔 중국에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왜냐면 브로커 비용을 줘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이 브로커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팔거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기 시골 구석에 어디 뭐 장가 못 간 남성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노가다 하는 어떤 작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남자들도 팔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첫 탈북할 때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나도 뭐 내가 팔려가는 걸 모르고 팔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본인들이 팔려가는 거 알아요. 알지만 내가 이제 지불할 비용이 없다 보니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정말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건 다 같은 인간인데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말 물건처럼 정말 나이가 어릴수록 비싸고 정말 말하기도 싫지 말에 담기도 싫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이제 가격도 다운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상품 가격처럼 가격을 정해서 막 본인들이 알아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정말 고생 정말 말하자면 다 끝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엔 너무너무 다행히도 중국에 먼 친인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려가기 싫어서 이모로부터 그 친인척의 그 전화번호를 여러 개를 아예 다 암기해가지고 건넜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그분들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다행히 그 팔려가는 그런 위기 상황을 저는 겪지 않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살아보니까 중국이라는 것은 배는 북한보다 배에 이제 골치 않고 살 수 있는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나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 주민들도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공안에 잡혀서 북송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생각한 게 안 되겠다. 그러면 한국으로 가야겠다. 한국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북송될 위험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또 가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 한민족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을 가려면 우리가 중국도 브로커를 통해서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넜듯이 또 이제 제3국인 태국이나 몽골로 가려면 브로커가 있어야 저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면 그런 과정이 필요 없지만 저희는 또 길 아닌 길로 이렇게 막 이동을 하면서 돌고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로커 없으니 그 루트를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브로커를 또 알아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는 합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렵게 브로커를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친인척을 통해서 이제 브로커를 소개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게 36살짜리 조선족 남자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나라나 좀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도 선한 사람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하필이면 악독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수중에 돈이 많진 않고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브로커를 이제 그 한국으로 가기 결정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과 제가 월급을 모아뒀던 게 있었는데 브로커를 만나면 저희가 계약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들이라는 게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불로 주신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후불제로 한국에 가면 후불제로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다 씁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 계약서를 받았는데도 저희를 안 보내주고 딱 어떤 이런 민박집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더니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안 보냈던 거예요. 그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휙 뒤집어지더니 그 새파란 대낮에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하나 뽑아 들고 와가지고 돈을 그 뺏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한국 다시 못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다 뺏기고 막 진짜 얻어맞고 그러면서 제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같은 거 여기서 진짜 당장 죽어도 너희를 내가 죽여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신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가 진짜 어느 산 밑에다 갖다 버려도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북한에서 많이 이제 쓰는 말인데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같이 개만보다 못하다. 정말 저희를 두고 만든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제3국인 태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처음 그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제가 처음 이제 그 신상태 선교사님 지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처음 교회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 교회란 곳을 가보게 됐고 처음으로 성경책이란 것을 읽어보게 됐고 처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180명이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이제 그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설교를 막 할 때는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처음 접하는 거게 저게 진짜일까? 좀 무슨 얘기일까? 예, 정말 어디 딴 나라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들 귀를 닫고 예, 막 졸거든요. 그런데 찬양의 시간이 딱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눈 뜨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힘이 크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설교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찬양은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따뜻해서 북한에서 특히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가사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 김부자들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주제의 그 노래들이 대부분인데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런 가사를 들었을 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살면서 그런 가사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설교할 때는 다 단체로 절다가 찬양의 시간만 되면 단체로 일어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 찬양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만났던 그 신상태 목사님을 재작년에 17년 만에 한국 곤지암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오신 걸 모르고 저는 찬양하러 갔었는데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막 울컥하더라고요. 저분 때문에 내가 처음 이제 찬양을 접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진짜 선교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고 이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구원자, 구주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은 또 이제 목사님의 권면도 있으셨고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울신대 뒤늦게 이제 그 진학을 하게 된 것도 북한에서부터 원래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정말 음악을 더 공부해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또 이제 기쁨을 드리고 또 누군가는 이제 뭐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또 사역도 하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주신 달란트로 또 제가 찬양으로 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은혜를 나누고 싶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때에 복음통일이 되게 된다면 저는 또 고향으로 가서 찬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 우리 현아자매님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경 강사님이 이제 탈북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너무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중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울컥해서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군복무를 7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다기보다는 그래도 군사복무에 대한 긍지감이나 영예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김정은실에 탈북을 했거든요. 네, 김정은실에 탈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먹고 살기 힘들어서보다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영화 이런 그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처음에 제가 미디어를 접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이러겠어? 우리가 이제 남한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남한의 동포들 이렇게 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말 보여주기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게 설마 사실일 수도 있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기서 살아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모험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오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었고 제가 또 이제 압록강을 건널 때에는 이제 이경 강사님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저는 비수기에 건넜어요. 예, 비수기라는 것은 이제 7, 8월 때 장마 때거든요. 장마 때다 보니까 물이 이제 강물이 이제 엄청 많이 불어요. 이제 다리까지 오는 물도 이제 여기까지 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군대도 갔다 오기는 했지만 수영도 잘 못했어요. 예, 수영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비수기 때 이제 강을 건너다 보니까 정말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딱 강에 들어섰는데 설마 내가 이 강을 건너다가 죽지 않을까? 설마 살아서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10m도 안 되는 강이었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래도 건너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을 걸쳤는데 저는 이제 제3국을 걸쳐서 왔어요. 중국하고 그리고 라오스하고 태국을 건너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행복하고 좀 그런 삶이었나 봐요. 제가 이제 루트를 찾았을 때에는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루트를 개척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왔거든요. 예, 왔는데 오다가 이제 태국에 들어가면은 3개월 동안 이제 교회 공부를 하고 교회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태국에 왔을 때 그 태국의 그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국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했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 같은 거를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왔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런 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은 전기 에너지 같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에 2~3시간도 전기가 안 와요. 전기가 안 오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1년 365일 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너무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뭐 대한민국을 뭐 불바다로 만든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었는데 와 이미 불바다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불바다인데 뭘 또 이제 여기에서 뭘 또 불바다를 만들겠냐 하면서 너무나도 신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좀 도착을 했고 그리고 뭐 국정원 하나원을 걸쳐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한 지는 제가 5년 차 됐어요.
이제 언연차 됐고 지금은 아기 5살짜리 아기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독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강사님도 네. 그렇다시피 한국에 오게 되면 강사님 뭐 가족들이랑 같이 왔나요? 저는 혼자 왔고요. 저는 이 홀로서기를 보면은 되게 많이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이제 조금 병이 걸려가지고 작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때 수술을 들어갈 때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보조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오다 보니까 옆에 이제 보조님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혼자서 사인을 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6개월 동안은 침상에 누워서 정말 너무 힘들고 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민족이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낯선 세상이거든요.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 부족. 정말 한국 사회를 알아야 뭐 이제 어느 학교를 가서 어느 과를 전공을 할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정보 부족인데 사실 이제 방콕 한인연합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 가게 되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정말 붙잡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가라 했어요.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왜냐면 아는 사람 없으니까, 지인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저도 나중에 교회를 제 스스로 살아가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중에 교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의 또 겉면으로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을 좀만 일찍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제가 지금쯤 학교도 다 졸업했고 좀 더 이제 길을 빨리 질러왔을 텐데 돌아왔다, 먼 길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뭐 누군가 이제 처음 오는 탈북민을 제가 만나게 된다면 진짜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정말 내가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기댈 수 있는 것은 내 친가족이 없다면 교회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그걸 몰라. 그리고 또 알아도 한국 오게 되면 그 생각을 또 못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안 났고 나중에 났거든요. 그래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에 오게 되면 정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다 보게 되면 제일 생각나는 게 가족이거든요.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가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북한에 계신 가족들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돈을 보내드려야 돼요. 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또 않죠, 그것도.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지만 제가 먼저 취업의 길에 들어섰던 것은 돈을 먼저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급한 불을 먼저 끄고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늦게 가더라도 가야 마음에 이제 뭔가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취직을 먼저 한 그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와서 살아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르겠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여전히 우리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족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좀 그쵸? 맞아요. 네, 정말 두 손 두 발 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학업적인 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초가 없이 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굴뚝 같은데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F학점도 맞고 2점대도 맞았었는데 또 이제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한 결과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학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다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 오게 되면 다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신세계고 정말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았다.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던데 강사님 느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 저는 제일 좋았던 것이 자유.
자유. 자유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은 이동의 자유, 또 여행의 자유. 이것이 정말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어디를 한번 여행을 가고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냥 가지를 못해요. 일단 가려고 하면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신청서를 올려야 돼요. 신청서를 올려서 내가 여기에서 부산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신청서를 올리면은 거기 위에서 신청서가 떨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뭐 있냐면 앞쪽에서 이제 국경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국경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그 신청서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해가지고 국경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이 또 한 번 이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달을 걸리는 기간을 2달 정도를 걸려야만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그게 한 번 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살아보면서 다른 타 지역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너무나도 복잡한 조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정말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내가 밤에 자다가도 난 부산에 저 맛집이 있다는데 부산에 예쁜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는데 하면은 그냥 차 타고 갈 수 있는 이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정말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물어봤을 때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좋았냐 하게 되면 또 많이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불, 물, 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물과 쌀인데 불은 뭘 뜻하는 거냐면 당연히 전기를 전기.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진짜 우리 동네에서도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때 또는 이제 그 동네에 누가 이제 장례 치러야 될 일이 생길 때 딱 3일장을 치러야 되니까 3일 전기를 줍니다. 그 외에는 전기 벌 수 있는 날이 사실 맞아요. 많지 않거든요. 근데 24시 이제 이 전기를 쓸 수 있다라는 이 굉장히 이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살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불, 전기, 그다음에 전기를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유, 그다음에 물입니다. 물. 왜냐면 불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물이잖아요. 근데 물은요. 북한에서는요. 이 수도 공급도 전기 사정, 에너지 문제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옛날에 지은 아파트 3층이었는데 3층인 것도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밖에 쓰라 그러죠. 그 양쪽에 들고 아니면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다 따바리 하나 올려놓고 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물을 맨날 깃고 다녀서 키가 못 자랐어요. 여기 저 아시는 분 한두 분 정도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키가 정말 작거든요. 네, 물 너무 많이 그래서인가 봐. 네, 그런데 우리나라 오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다신물, 왼쪽으로 돌리면 찬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기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 이걸 많이 꼽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쌀입니다. 예, 당연히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랬던 게 다이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사람 있다. 예, 130kg 몸무게를 자랑하는 정은이 빼고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먹는 음식 자체가 기름진 음식을 못 먹죠. 맞아요. 거기다 교통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한두 시간 거리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걸어 다닙니다. 북한 사람들 살찔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이어트해서 참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탄 월급 갖다가 맛있게 먹고 귀하게 찌운 살인데 왜 다시 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매일 다이어트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불물살 가장 소중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다이어트 살까기. 예, 살까기라고 하죠. 예, 살을 빼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 두 가지인데요.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식 위주로 알아보는 북한 사회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한류를 접하면서 어떻게 인식의 개선이 되고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자급자족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것을 바로 죄송합니다. 먼저. 예. 요거는요, 정말 퀴즈입니다, 퀴즈. 예.
우리나라를 뭐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나타, 현대차잖아요. 맞아요. 자, 이 소나타가 북한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없으면 X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을까요? 북한에도 소나타? 있다고 하셨어요. 있다. 오, 네. 다른 분들은 없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북한판 소나타를 보시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현대식 소나타입니다. 네, 사실 좀 많이 봤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되어서 진짜 12개 도로가 몽땅다 차로 되어 있다고 하면 북한에는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이제 모든 운송수단을 이렇게 소 앞에 짐을 걸어서 달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기본 이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북한에서는 현대판 소나타라고 네. 합니다. 물론 평양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수도권에는 저런 게 소가 없어요. 그런데 평양을 제한 나머지 지역에 가게 되면 정말 맞아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소달구지죠. 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북한의 모습인데 한쪽은 정말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이고 한쪽은 1960년도 그때를 이제 뭐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집도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와를 이제 좋은 기와를 못 쓰고 나무로 된 기와를 쓰다 보니까 겨울에는 눈을 맞아서 썩고 또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비가 새가지고 양쪽으로 막 비가 새가지고 비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보여주기식. 예, 평양만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거는 보여주기식.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진짜 북한에서 이제 일반의 지방에서 사는 주민들은 평양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평양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북한의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 주민들이 평양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개의 국가 안에 두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이제 평양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한 어떤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양은 어쨌거나 계속 그래도 많이 이제 변화도 되고 현대식의 아파트도 들어섰지만 지방은 여전히 3, 40년 전이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평양과 지역 차이의 어떤 그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북한 주민들은 결국은 이미 이제 90년대 중반에 무상으로 줬던 배국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북한의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떤 귀중품들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물물 교환의 식으로 이 장마당이 시작됐고 사실 이때는 국가에서 장마당을 허락했던 시기는 아닙니다. 예, 그냥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었고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그 종합시장을 허용을 했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합법화되면서 조금씩 북한의 시장이 이제 면모를 이제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2007년 조금 더 장마당이 좀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원이 따로 이제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시장에서 이제 그 경제활동하는 북한 주민들한테서 시장세를 받는 거죠. 세금. 네, 북한은 자칭 세금 없는 나라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세금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장마당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네, 되게 체계화되고 돼가고 있고 규정도 생기고 근데 북한이 그 장마당에서 이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유니폼도 있고 저렇게 이제 안내표지도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팔 수 없는 통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상품과 미국 거는 팔 수가 없고요. 저거 팔다가 잡히게 되면 다 몰수당하죠. 비판서도 써야 되고요. 모의부도 끌려가야 되고. 예. 이때부터는 되게 이제 봐봐 모자 위생모도 쓰고 이렇게 유니폼도 있고 명찰도 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이.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밖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시장세를 내고 싶지만 내지 못하는 사람들, 장마당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깔고 하는 사람들 또 있죠. 자,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자급자족으로 이제 하게 된 게 90년도 중반대 고난의 행군을 맞아요. 겪고 나서부터이고요. 네. 결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장마당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서 북한에서 계속 탄압을 했었는데 2003년부터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커다란 집안 안에 작은 어떤 자본주의 방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장마당을 자본주의 온상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마당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성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왜 그러면 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까요? 네. 그거는 바로 북한에서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직업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보수나 그런 걸 바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무료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는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10년 정도 때에는 그래도 여성들이 40세 이상 되어야만이 장마당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김정은이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들도 35세 이상 되는 여성들부터 이제 장마당에서 뭐 장사도 하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장사할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는 모든 전기 이런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세탁이나 그다음에 이제 밥 같은 거, 육아 같은 거를 모두 전적으로 손으로 다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에는 그 꽁꽁 추운 겨울에 장갑 하나 끼고 나가서 손으로 세탁을 해야 되고 모든 거를 또 집안 가정살림 같은 것도 여자들이 다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가정들에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문제인데요.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날씨가 춥고, 우리 남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이제 산간 지역도 많기 때문에, 벼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잡곡류가 더 잘 되죠. 그래서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 정말 옥수수밥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북한에 있을 때 벼라는 거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양강도에서 이제 굉장히 추운 양강도에서 살다 보니까 벼라는 게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 양강도에 그 대홍단 있잖아요. 대홍단 감자. 그 대홍단 감자. 대홍단 감자. 제가 이제 30년 동안을 북한에서 감자를 먹고 살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이제 감자에 대한 그 얘기가 할 게 되게 많은데요. 이제 우리 함경북도도 양강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운 지역일수록 감자 농사도 잘 돼요. 그래서 감자가 맛은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감자가 주식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감자를요. 하루 세끼 감자만 먹는 거예요. 감자를 이제 막 지겹잖아요. 네, 맞아요. 물리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찌워 먹었다가 또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갈아서 똑도 해 먹었다가 전도 붙이고 그다음에 그 아궁이 불을 붙였을 때 그 숯불에다가 감자를 구워도 먹고 하루 세끼 다른 방식으로 감자를 먹다가 한 거의 6개월 넘게 감자를 주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질려가지고 지금 한국 와가지고 저 진짜 감자 음식 아예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냄새만 맡아 드시는 거. 목사님 맞죠? 감자튀김 막 맛있게 드실 때도 저는 안 먹거든요. 그 정도로 감자를 정말 질리도록 먹었어요. 그래서 옥수수밥, 옥수수를 이용한 국수 뭐 이런 것들이 주식인데 중요한 것은 저러한 옥수수나 감자도 하루 세끼 이제 정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을 수만 있다면 배를 걸쳐서 먹을 수 있었다면 아마 탈북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것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저는 진짜 그
그 뭐죠? 토끼 먹이는 풀 있죠. 아, 예, 정말 크로바? 먹었을 때 네. 먹고 죽지 않는 독풀 있죠. 음. 그거 빼놓고 다 먹어봤거든요. 맞아요. 저런 것도 이렇게 배 벌차게 먹었으면 사람들 탈북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제 결국 탈북 같은 것도 탈북이란 길을 선택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음식이 주식입니다. 주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제 저 군복무 할 때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제가 군복무 7년 동안 이제 1년 365일 고정된 메뉴가 있어요. 네, 메뉴가 이제 매일 우리 대한민국은 매일마다 메뉴가 바뀌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이제 군인들은 1년 365일 고정된 메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옥수수밥, 염장무, 거기에 소금국. 예,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 군 생활을 할 때 정말 항상 배고픔을 알고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군부대 강의 가서 군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 군인들은요 매일매일 식단이 이게 바뀌기 때문에 다음 메뉴가 뭔지 몰라.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제 저희 가서 물어보거든요. 장병님들 오늘 저녁 식단 뭔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메뉴 아세요? 다 몰라요. 메뉴 계속 바뀌니까. 근데 북한 군인은 지나가는 군인들 물어다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10년 동안 불변의 메뉴라고 그러죠. 불변의 메뉴인데 이제 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염장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염장무가 어떤 거냐면 그 무 있죠. 무에다가 소금을 정말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 잠깐 이렇게 떼도 짜서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염이 된 무인데 그거 이제 그 김정은이 어떤 얘기했냐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 구인들에게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보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체내에서 이제 그런 반찬들을 이제 보급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 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엄청 많은 무를 3가지 반찬 이상 보급하라고 하니까 3가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단무지 모양으로도 썰고 깍두기 모양으로도 썰고 채 썰어가지고 3가지 모양 디자인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러면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염장무 삼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염장무 삼형제를 10년을 먹고 나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정말 군인들이 정말 배고픔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10년 동안 만성적 배고픔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류를 접하고 바로 그냥 탈북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 뭐죠? 북한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목사님 바로바로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바로바로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패스트푸드점. 근데 북한은 이제 그 뭐죠? 그 외료를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이 패스트푸드점을 속성음식센터라고 하는데 저 되게 재밌는 게 속성음식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센터도 어떻게 보면 외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쨌든 네, 패스트푸드점을 속성음식센터 해서 저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수도권인 평양에서부터 뭐 카페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짜장면집,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햄버거집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 있는 그 지방 주민들에게 있어서 저런 햄버거를 한번 맛본다는 거는 on감생심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 햄버거 가격이 북한에서 월급을 모아서 한 2달은 모아야 먹을 수 있는. 맞아요. 왜냐면 북한의 월급이 얼마죠? 제가 이제 군대 때 월급이 중사 때 제일 높았을 때 월급이 한 달에 과연 얼마였을까요? 상상 못하실 과연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180원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사탕 하나의 가격이 그때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한 사탕 2알 못 사 먹는 가격? 2알도 못 사 먹죠. 거의 하나 반 정도? 거의 형식상의 월급이고 월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없죠. 그 우리나라 그 군인들 이제 이병이 받는 월급이 요즘 보니까 64만 원이더라고요. 64만 원인데 북한에서는 대대장이 받는 월급이 10,000원도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뭐 나름 월급이랍시고 주긴 주는데 거의 형식상에 불과한 사탕 한두 알밖에 못 사 먹는 그러한 월급이 주긴 준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네. 다음 이제 입는 문화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 지금 딱 우리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무채색의 옷들을 입었어요. 맞아요. 화려하진 않죠. 저는 이 이제 옷 디자인들을 음. 보니까 제가 금방 군대에서 제대됐을 때 이제 그- 네, 군대에서 제대돼가지고 이제 군복을 벗어야 되잖아요. 군복을 벗고 사회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굉장히 사는 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2달 동안을 군복을 못 벗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러셨죠. 그랬더니 이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러더라고요. 아, 쟤는 군대 갔다 온 게 뭐 그렇게 큰 영광이라고 2달 동안을 군복을 안 벗고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자랑질을 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옷을 이제 갈아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저는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슬펐던 그런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북한은요, 맞아요. 대체로 화려한 옷을 입을 기회도 맞아요. 없고, 대부분 저렇게 무채색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네, 지금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그 2000년대 가서는 굉장히 좀 더 화려해졌죠. 세련돼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류의 영향을 맞아요.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됐잖아요. 안 돼요. 네, 상상도 그런데 못했죠. 지금은 뭐 한류를 접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스커트도 입고 몰래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제가 이제 네. 여기서 조금 신기한 에피소드가 있었었는데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이제 사회에 딱 접했는데 이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여가지고 오자마자 길을 뚫었어요. 길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당원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자본주의 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니냐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집중 비판 무대에 올라서서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엄청 비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요? 귀걸이 하나 때문에 네. 아주 그냥 한 달 동안 그렇게 맞아요. 비판 대상이 됐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한류를 얘기를 했는데 이 한류가 어디를 통해서 유행이 되냐면 바로 장마당입니다. 자, 장마당인데요. 장마당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일산 종합시장에 위치해 있는 역전 백화점 거리는 언제나 인산이다. 물건을 실은 트럭부터 연신 순주를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트랙도들까지 양강도 최대의 시장이라는 일산시장의 경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들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시장. 삼지연과 같은 꽤 먼 곳 지역 주민들까지 일산으로 넘어와 장사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손에 물품 이름이 쓰인 종이를 들고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밖에서 보면 보통의 살림집이지만 내부엔 상품을 자루째 쌓아놓은 모습도 포착됐다. 지역 전체가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 네,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USB 찾는 북한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셨을 겁니다. USB를 왜 찾을까요? USB에 뭐 타려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모두 보려고 당연히 찾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오른쪽 옆에 보시면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도 엄청난 시청률을 맞아요. 자랑했었죠.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도 들어갔잖아요. 네, 북한에서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에서 3가지 게임을 이제 꼭 잡아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김정은과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형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완전 이제 매장해 버린다던가, 이런 거를 알아서 북한 사람들이.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이제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북한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번복이식으로 20대 청년을 공개 처형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 한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가 결국 탈북까지 부르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3대 악법이라는 것도 만들어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막 공개 처형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 오징어 게임 다 맞지? 근데 이제 너희가 그렇게 동경하고 가고 싶어 하는 나라,
한국,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다. 돈을 위해서라면 총구 앞에서도 이렇게 목숨을 내대는 그러한 나라인데 너네 그래도 가고 싶으냐? 했을 때 북한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끼리 조용조용. 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오징어 게임이 아니야?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삶이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이제는. 예, 이렇게 많은 이 드라마들이 장마당의 USB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전파가 됐고요. 이런 거는 이제 가전 제품인데, 뭐, TV 냉장고, 뭐, 보일러 등등 여러 가지 1, 2, 3, 4번이 있는데, 요거는 퀴즈로 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걸까요? 숫자로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번, 3번. 네, 다른 분들, 3번. 3번이 압도적으로. 와, 역시 공부하시는 북한을 연구하신 분들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왜 저기 없으면 안 될까요? 가전제품 다른 TV나 냉장고나 보일러는 전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는 이제 좀 사는 집들에서는 저 냉장고에다 책을 보관한다던가 이런 보관용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전원 공급기가 제일 인기가 있는데 왜 인기가 있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220V 줬다 하면 우리 집에 오는 전기는 100W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다 보니까 전등알이 빨갛게 실만 비쳐요. 근데 그거를 또 조금 이제 높이 보려고 하니까 요때 필요한 게 전원 공급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밝게 해서 TV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원 공급기를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택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1호 주택, 2호 주택은 일반 국민들, 일반 주민들이 사는 그런 이제 주택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호 주택, 4호 주택은 이제 좀 당부들, 돈 좀 있는 사람들. 특급은 이제 뭐 김부자들의 어떤 특각이라던가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 속에서 또 인기 있는 이제 그 역세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장마당과 가까운 곳, 시장 활동들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역세권 이제처럼 이제 북한은 이제 기차가 주로 이제 주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가까운 곳, 그리고 문화권은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방송을 가장 잘 이제 청취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국경 지역을 뜻합니다. 이제 함경북도나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이제 그 가까이 중국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USB라던가 한국 문물들, 외부 문물들이 가장 빠르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뷰권, 뭐 우리나라의 그 뭐 한강이 있는 동네 아파트는 비싼 것처럼 북한도 이제 뭐 약간 강이 주변에 있다던가 예를 들면 이제 그 평양에 대동강이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좀 비싸거든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평양과 동평양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평양 중에서도 동평양,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의 강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평양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난방과 전기가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동평양도 무역회사나 물류회사가 들어서면서 뜨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동평양하고 동평양 가격 차이가 상당했죠. 예를 들면 동평양이 10만 달러의 집이라면 동평양으로 가면 2만 달러 떨어집니다.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북한도 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인기고요. 고층일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데요. 네. 자, 영상을 보셨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북한에서 원래는 북한이 사회주의 나라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맞아요. 근본적인 거는
그 뭐죠? 평등한 세상. 예, 네. 정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격차 세상. 없이.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 북한 사회에서 이 시장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여기서 시장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다시 북한에서 이렇게 굉장히 빈부격차가 이제 많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한류 이제 한류의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장을 통해서 한류를 이제 많이들 접하게 되는데 이 한류도 접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휴대폰 보급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정말 소유하고 있을 정도는 아직은 안 되고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10명 중에 6명만 휴대폰 갖고 있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거의 휴대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주로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정말 가장 그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도 굉장히 이제 많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부품을 가져다가 북한에서 북한식으로 조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아리랑, 푸른 하늘, 그 다음에 평양 242호도 있고 진달래 6도 있습니다. 진달래 6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1, 2, 3, 4, 5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많은 휴대폰들이 있는데 휴대폰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안 되죠. 맞아요. 네.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에서 따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망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데 이 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제정되는 망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외부 세계가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거는 아예 들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유튜브라던가 네.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정말 가장 휴대폰의 기본 기본적인 사용, 것만 할 수 통화하고, 뭐, 문자하고, 사진 찍고, 게임하고, 음악 듣고, 요 정도밖에 못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전엔 아예 휴대폰이라는 거 없었던 세상에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경제 활동할 때는 또 많이 도움이 돼요. 서로 이제 지역 간의 시장 정보를 서로 빠르게 공유할 수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드라마, 영화가 미친 정말 북한 주민들의 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중국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대중가요 같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이제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일주일 뒤면 바로 중국을 맞아요.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말 많은 드라마를 봤었는데 혹시 재밌게 본 드라마 있으실까요? 제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계기도 그때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때 봤던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거기서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가사가 있는데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아직도 이 가사가 정말요? 네. 네. 저는 이제 제일 재밌게 기억에 남는 게 별에서 온 그대. 북한에서는 별에서 온 동무라고 합니다. 뭐 그대란 말 잘 안 쓰니까 별에서 온 동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같은 민족인데 정말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루나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탈북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탈북민들도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이러한 기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가면 약간 태블릿 비슷한 거 이제 맞아요. 중국산인데 노트텔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마 북한 때문에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막 한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 북한에 있는 이런 기기들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한쪽으로 이제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빌려가면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류를 접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미디어나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뭐 K-푸드, 그다음에 뭐 K-의류, K-약품 이런 것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혹시 써본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초코파이. 초코파이 먹어봤어요? 초코파이를 딱 먹었을 때 이게 바로 자본주의 맛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달콤하고 굉장히 이제 맛있죠. 네, 중독성이 맞아요. 강한 그런 자본주의 맛을 맞아요. 봤었고 이제 북한 어머니들한테서 좀 인기가 있는 게 말하는 옵션이 들어간 쿠쿠밥솥.
네, 네. 북한에서는 말하는 밥가마라고 합니다. 네, 주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인기가 많죠. 많죠. 버튼만 누르면 다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식품들 좋아하는데 중국산보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나 돈을 모아서 중국 거 10개 살 돈 모아서 한 개 네. 한국 거 사본다. 막 약간 그런 마인드들도 있습니다. 많이 변화하고 네. 있다. 이렇게 이제 한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탈북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서 악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든지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예, 이 중에서 평양문화보호법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즉 다시 말하면 평양문화원은 서울표준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오빠 금지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명. 왜냐하면 북한 그 남녀 사이에 맨날 동무 동지 이런 호칭을 써가던 북한의 청춘 남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야 오빠야라는 단어를 따라서 쓰는 유행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마 평생 오빠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본 정민이가 이런 오빠 부르지 마라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정말 가족관계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에 직계 오빠가 아니면 정말 오빠란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란 말 아예 못하게. 아예 금지되어 예. 있어요. 아니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정말 황당스러운 법을 만들면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이제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 체제에 대한 불만은 계속 증폭돼 가고 있고요. 여전히 정말 가장 인권 유린 그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용소, 이런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아직까지 6개, 7개 정도 아직도 북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죄 아닌 죄로 끌려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빨리 저기서 빨리 하루빨리 정치범 수용소가 빨리 하루빨리 없어져서 저 사람 저기 이렇게 갇히신 분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정말 북한 주민들은 한류를 통해서 점점 의식이 변화되는데 오히려 북한 당국은 그런 것들을 더 통제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북을 막기 위해서 감시라던가 통제 이런 것도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먼저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기존보다 정말 고난의 행군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졌다라는 뭐 한때 그런 이제 그 언론에서 뉴스들도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또다시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한은 경제난이라던가 식량난 또 그리고 전력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한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희가 이쯤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해 주신 우리 두 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마음 표현대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 좁히면 좋겠네요. 지금부터는 속도조건 만들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별 모임은 오늘 가지지 않고요. 다음 주에 조별 모임 하시면서 오늘 했었던 이야기 또 다음 주 강의에 또 나누면서 같이 가져주시고요. 두 분이 굉장히 밝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문드러지는 속도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주로 군부대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좀 지겹잖아요. 그러니 좀 즐겁게 그런 분위기로 또 국방부에서 이미 검증을 한 내용도 있고 또 제가 또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서 우리 타원 형제자매들 이야기 들은 것 중에서 가장 팩트에 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그대로 다 전달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이경 집사님은 북한의 어머님이 이제 돈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셨어요. 체포당하셔가지고 지금 또 교화소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계신데 1년 형 받았는데 여기서 돈을 보내서 뇌물을 써서 좀 밖에 다시 이렇게 집에 오시도록 했어요.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돈은 받아먹고 좀 있다가 나머지 혀가 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수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현실적 이야기로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전달하시면서 우리 군부대 강의하면서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참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소개 여러분 들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 평소에 또 궁금하셨던 북한의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화면, 예, 우리 김다영 집사님. 네, 저 질문이 좀 되게 바보 같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북한은 아기들을 타가소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지 지금도 그러는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키워서 그런 주체 사상에 대한 그 세뇌를 당하는데 그리고 뭐 5호 담당제라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가족도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애가 되게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타가소에서 자라서 주체 사상을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가족끼리 막 이렇게 서로 비밀리에 몰래 탈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북한에서도 그런 그 끈끈함이 가족애가 있고 또 이렇게 탈북해서도 돈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궁금했었어요. 네네. 우선 타가서 북한에도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말하면 어린이집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예, 그쵸, 그쵸. 저도 타가서 갔었었거든요. 예, 타가서 거쳐서 이제 그다음에 유치원 가고, 예, 이제 호칭만, 명칭만 다르고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유치원 때 타가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치원 때부터 진짜 조금씩 아이들에게 세뇌시킨 거 맞습니다. 또 예를 들면,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항상 그 김부자들 초상화 사진 있죠. 그 대형 사진에 가서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하잖아요. 것들이 세뇌였다 저는 지금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5호 담당제, 서로가 가족 간에도 신고를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핵빨갱이. 예, 정말 그런 주체사상에 철저히 물든 사람들 중에는 진짜 가족 간에도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영화에서도 나오던데 탈북하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막 가서 신고하는 정말 그런 집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정말 옛날 마인드의 얘기고요. 맞아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요. 이미 정말 한국 드라마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이 접하냐 적게 접하냐의 문제지 거의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현 시대의 북한 주민들의 마인드는요. 그 옛날 옛적의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마인드 변화가 이제 이미 일어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세뇌 교육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세뇌 교육이 먹혔던 때는 옛날 우리 부모님 기성세대.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리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국가에서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세뇌 교육들이. 그래서 그냥 한쪽에 앞에서는 그냥 끄덕끄덕 듣는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절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하는 당국의 목소리를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안 들어요. 그러니 누가 아직까지도 누가 뭐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옛날 얘기고요.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가족애가 끈끈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끈끈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좀 메말르다. 서로 동네에서도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아직도 이제 옆에 집 사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북한은 정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다고 할 정도 다 알 정도로 정말 이 동네에서도 사람들끼리 끈끈해요. 네, 좀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잘 지내죠. 네, 정말 그 정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되게 뭔가 정이 없다, 메말랐다, 그리고 되게 개인주의가 심하구나, 이기주의가 심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 순수함도 있고, 그리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말 잘 살면 살수록 저희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잊고 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도 저희도 돈 벌기 쉽지가 않지만 어떻게 하나 이제 못 먹고 안 쓰고 모아서라도 부모님께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라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의문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다 조금 첨부를 한다면 이게 5060 시대랑 2030 시대의 문화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5060 시대에는 나라의 혜택 같은 거를 뭐 대급제라던가 이런 걸 무상제도를 많이 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혜택 자체를 아예 못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교육 과정이 6세까지 타가져 있다가 7세부터 12세까지 12학제거든요. 그렇게 거치고 난 뒤에 13살부터 이제 뭐죠? 그게 소년단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동맹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대들이 자유로워지면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물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이 정말 가족애라든지 의리파들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개 들어왔는데 콜라가 자본주의의 물이잖아요. 제가 콜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섬김이라든지 마음들 보면 오늘 또 오니까 제가 그 좋아하니까 제 좋아하는 것도 딱 해서 세팅 딱 해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이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 그렇게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 보게 되면 자기만 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이 받는데 근본 마음의 기질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으로 따뜻하게 교회 오면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리 네, 김동희 목사님처럼 박진희 궁금한 게 목사님 있는데요. 예. 예, 북한에서는 그 이제 지하교회라고 흔히들 일컫는데 그 말씀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또 그 성경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좀 그런 부분을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우선은 이제 지하교회 분들을 직접적으로 접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교회 분들을 어디서는 한국에 와서 접했어요. 한국에 와서 진짜 그 지하교회 가족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진짜 북한에 있었구나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알 수 있었고 북한에서 살 때는 저는 직접적으로 지하교회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있는 줄도 사실 몰랐습니다. 예. 저도 몰랐어요. 몰랐죠. 있는 줄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하교회 정말 몰래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이러신 분들은 극소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저희는 못 접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북한에 이제 남한에서 북한의 종교 현실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또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봉수교회나 칠갈교회나 전국에 가정이 한 500여 개 넘는 가정교회는 국가교회예요. 자유로운 교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히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서 우리 남한이나 또 외국에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방문하면 거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은 다 김일수 종합대학 교수들이고요. 종교학과 특히. 그 다음에 신학교 과정이 있어서 약 한 20년 내지 30년 그 규모 안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기에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2023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노동신문에 나온 그 교회에서 드렸던 메시지 노동신문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을 보면 그런 그 인류의 소중한 꿈이었던 예수님의 그런 찬양 비슷한 이야기와 함께 전 세계에 이렇게 악마적 그 탄압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뭐 이렇게 탄압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화된 그런 메시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교회 모양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스템이라고 보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지금도 순교자의 소리라든지 기타 등등 매년 한 3만 내지 5만 권씩 계속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루트에 대해서 지금 예전처럼 조직국경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건 사실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완전히 막 차단한다기보다 당국의 그 인지하는 범위 내에 그냥 그 자유롭게 뭐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많이 그 막혀 있죠. 지금 아예 공식 교류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국가 교회적 시스템에서 움직여가는 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곤란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하 교회는 전혀 국가 교회는 아주 상관없는 예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인들 가족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신앙 그 후예들 그다음에 조정 국경이라든지 해외 저기 뭡니까? 근로자들, 거기서 복음 전도 받아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방송 통해서 이제 결신한 사람들, 제가 국동방송 통해서 2년 정도 설교하고 난 뒤에 딱 한 번 제 설교 들었다는 사람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한 이야기가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어려울 때 딱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파를 통해서 그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국가교회라는 공식화된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실제 국가를 아주 상관없이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그 규모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하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이호영 집사님 지금 손들게 해주셨는데요. 예,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예, 예. 북한은 원래 배급제잖아요. 그런데, 남한같이 식당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식당 문화요. 어, 네, 우선 이제 북한은 배국제는 이미 무너졌죠. 배국제는 이 90년도 중반 때 이미 무너져서 배국제는 이제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당 말씀하셨는데 북한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 종류도 없을 뿐더러 식당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식당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시장 주변에 그런 주변에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식당을 하는데 음식의 종류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 아무래도 비싼 음식은 북한 주민들이 사 먹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이제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아까 그 저희가 음식 그 옥수수밥 밑에 잠깐 나왔던 두부밥이라는 게 있는데 두부를 튀겨가지고 거기다 밥을 넣어서 양념하는 우리나라를 말하면 약간 유부초밥 비슷하게 생긴 그런 두부밥이라든지 뭐 옥수수 국수 이런 것들 뭐 잔치국수 비슷한 류의 음식들 그런 것 음식들을 이제 그 지나가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팔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길거리에서 먹는 그 떡볶이랑 그 있잖아요. 뭐 네, 순대라던가 이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떡볶이를 빼고 뭐 순대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북한에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에 개고기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음, 주변에 개고기집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에게 1년에 이거 한 번 잘 먹어야 이제 그 1년을 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음, 약간 보양식인 거죠. 그래서 개고기탕을 파는 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게 거의 뭐 없더라고요. 뭐 시골쯤 같은 데 가야 뭐 가끔 있던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아니고 식당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교통수단이 북한은 네. 차량이 일부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토지의 네. 규모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거의 1대1 거의 비슷한 크기잖아요. 네. 인구는 근데 남한은 한 5천만, 네. 북한은 한 2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 형성이랑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넓은 토지에서 식당이 시장가에만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사람도 사는 곳도 어 대한민국 안에 시골 그러니까 도심지가 아닌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많이 그 평준화가 돼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널리 퍼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옛날 2000년대 초반 같이 도시 일부만 형성이 돼 있고 다른 곳들은 거의 농사짓는 그 실질적으로 광해라고 해야 되나? 평지, 그 농사짓는 공간으로 돼 있는지가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의 자유가 북한에는 없다 보니까 타 지역은 못 가봐서 이제 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많고 특별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골고루 동네에 마을이 분포되어 있었고 식당도 아까 이제 시장 주변에 식당이 많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쪽에만 식당가가 있는 건 아니고 동네 그 일부 뭐 이제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북한은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주택가 단층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해서 쭉 이제 연결돼서 나열되어 있는 그런 동네 주변에도 식당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몰집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시장 쪽에 주로 식당가들이 많았고요. 저희 동네도 이제 지방이긴 했는데 뭐 평지만 뭐 따로 분류돼서 이렇게 뭐 평지만 따로 있고 뭐 이게 그 뭐죠 그 동네 그러니까 마을은 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돼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골고루 다 이제 동네들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단층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예, 근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셨던 곳이 도심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북한 도시 발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방 질문 주신 내용도 2천만이 아니고 약 한 2,600만인데 더 크기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우리보다는 더 산세가 험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도시 발전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우리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평양 위주로는 많이 발전되신 것 아까 봤지만 또 하나 이렇게 또 북한에 또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원산시라든지 이런 시너지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현대적 그런 시설들을 지금 많이 해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기념 시대 때에. 그리고 또 20승 10 그래서 200개, 20 곱하기 10이니까 200개 지방 도시를 현대화하겠다고 지금 중점적으로 막 많이 푸시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지금 자원 자체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환율이 작년에 약 한 8천 원 정도에서 지금 신의주, 해산, 평양 전부 다 달러 장마다 환율이 24,000원 약 3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쪼그라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 발전 200개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지금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의욕은 나름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확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이라든지 전혀 없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또 그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답변할 시간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나 기타 등등 여러 뭐 가능한 이야기 한 몇 개 정도 봤고요. 오늘 소통성 만들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9시 10분까지만 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고3 학생 우리 뭐 하여튼 아까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뭐 아무 이야기도 괜찮아요.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하나 질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집네? 집이 있는지? 응? 집쟁이. 아까 집 해봤지. 아니, 어떤 집을 많이 사는지, 처집, 이런 거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응? 응? 집에 대해서 물어봐. 그, 보통 일반 가정집을 어떤 집을 지어서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떤 가정집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선은 북한에도 이제 고층 건물이 있고요. 아파트가 있고 단층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를 말하면 복층 같은 2층짜리 집들도 있고 있는데
그 아파트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큼 현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평양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정말 많이 이렇게 그 도시가 굉장히 그 화려하게 지금 많이 이제 그 변화가 됐는데 사실상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없는데 조금 우리랑 다른 게 있다고 하게 되면요. 그 북한의 아파트는요. 되게 재밌는 것이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7층짜리 아파트인데도 아파트에 아궁이가 다 있어가지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서 그 위에 밥가마에다 밥을 앉혀서 그 다음에 그 온돌방이 연결돼가지고 온돌방이 이렇게 온돌방을 그 아궁이 불을 지핀 걸로 덮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을 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냐. 예, 그런데 북한 지금도 여전히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방의 아파트에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다가 나무나 석탄 이런 것들을 불을 지펴서 밥도 해먹고 온돌방도 덮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난방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고 당연히 단층집에도 아궁이가 당연히 있죠. 아파트에도 있는데 단층집에 또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불을 지펴서 온돌방을 덮이고 밥을 해먹는 그런 구조고요. 뭐 한국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이 아파트도 있고 단층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택가들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겉표면으로 봤을 때 많이 낡고 또 정말 우리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50년대 60년대 때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현대적인 그런 이제 그 외부의 어떤 그 컬러라던가 그런 이제 디자인들이 현대적이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하민 자승현 집사님 거기서 손들기 기능이 한번 있었는데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좋아요. 궁금한 게 그 북한에도 뭔가 시장 같은 게 있으면은 뭔가 그런 우리나라 같은 뭔가 그 프라 모델 같은 장난감 같은 게 있을까요? 장난감? 장난감이요? 네. 물론 북한에도 장난감이 있죠. 장난감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말 예쁘고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솔직히 뭐 장난감도 이제 팔기도 하는데 주로 북한에서 파는 장난감의 종류는 중국산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이 그 장난감 살 돈이면 아무래도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하나라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장난감 많이 경험 못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난감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간 때문에 속구전떡 만들기 체험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하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준비. 네. 여러분 준비물들 다 여러분 테이블 위에 한번 다 올려놓으십시오. 같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 속도전 가루가 조금씩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얼른 버무려 가지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이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듣기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한에서 우리 북한 탈북 형제자매들이 이걸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우리 입맛에 맞춰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현지에서 먹는 맛은 굉장히 거칠다고 그럽니다. 우리 얼른 준비해 주세요. 네. 빨리 걸려. 와, 가위 좀 주세요. 손으로 돼, 여기. 하면 많겠죠? 하신 대로 들어봐요. 자, 재료 다 준비하셨습니까? 만다. 엄마 하는 거 보자. 만다. 하나. 네. 만다.
현아 자매님 자. 아들입니다. 이제 보이나요, 얼굴이? 안 보이죠? 자, 우선 이제 그 반죽을 할 그릇을 준비해 뒀는데요. 절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하지 마세요. 먼저 미리 막 하셨다가 망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 하시면 실패 없습니다. 우선 이제 반죽할 그릇인데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붙어나니까 많이 여기 반죽할 그릇에다가 식용유를 뭐 기한이면 콩기름이 좋습니다. 콩기름. 식용유를 이렇게 부을게요. 왜냐면 반죽할 때 많이 들러붙지 말라고 식용유를 좀 바를게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조금 식용유를 이렇게 좀 묻힐게요. 반죽할 때 묻어나지 말라고. 자, 이 상태에서 가루를 좀 부을게요. 많이 묻히면 조금만 합시다. 뭐. 좀 더. 좀 더 저녁기.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적게 하시든지, 뭐 많이 가루를 부으시든지 알아서 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소금을 안 해도 되는데요. 조금 너무 많아. 소금을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만드시면서 다 이제 양을 다 다르게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딱 이제 기준화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소금을 정말 조금 살짝만 이렇게 뿌릴게요. 가루 소금도 좋고요. 꽃소금도 좋고요. 일단 미온이 들어간 소금은 안 됩니다. 하고 설탕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기준은 없어요. 그냥 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으로. 이거 띄워주면 그냥 감으로 부을게요. 난 달게 먹고 싶다 이러면 많이 드시는 거고 난 담백하게 단 거 싫어하면 조금만 드시면 되고요. 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먼저 이렇게 소금과 그리고 설탕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물을 붓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섞어줄게요.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물을 부으시는데요. 특히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물 조절 잘 못하시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 방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정말 조금씩 조절해 가시면서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자,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시면 익숙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서 조금씩 넣으시고 이렇게 반죽을 해 보시면서 좀 더 이제 너무 되직하구나 그러면 물 좀 더 넣으시더라도 처음부터 확 많이 넣으시면 가루가 없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복구가 안 됩니다. 물 조금만. 아니 물이 아니네. 나 가루 좀 더 줘야겠네. 어떡해. 오랜만에 하다 보고 감을 잃었어.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네. 이렇게 물을 많이 넣어버리면 가루가 여분이 있어야 복구가 되는데 가루 여분이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됐어. 물을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 농도, 되직한지 묽은지 농도를 봐가시면서 물을 더 추가하던 가루를 더 추가하던 보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반죽을 하시면 돼요. 고소하네. 그러면 이 반죽을 오래오래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떡이 찰집니다. 그래서 반죽을 많이 해주는 게 원래 좋아요. 식감이 더 쫄깃해지거든요. 왔어? 이게 뭐야? 괜찮아. 됐어, 이제 안 드셔도 돼.
가루 조금만 더 줄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에쉬. 이제는 가루랑 설탕 조금은 채워도 될 것 같고, 물도 채워도 많이 다 채워도 될 것 같고, 그냥 또 참기름하고, 됐어요. 참기름 마실 끝. 석조전 재료가 뭔가요? 이 석조전 가루는 단순히 정말 only 옥수수 가루로 만든 겁니다. 옥수수 가루. 네, 그런데 이 옥수수 가루가 날가루가 아니고요. 다 익혀 나온 가루예요. 네, 미숫가루처럼 다 익혀 나온 가루라서 이렇게 생수랑 그다음에 그 소금과 설탕, 그다음에 참기름만 있으면 재료 이제 준비는 끝이고요. 이렇게 다 반죽한 상태에서 다 반죽이 좀 됐다 하시면 그냥 이제 기호에 맞게 적당히 그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모양을 만드셔서 참기름 발라서 드시면 돼요. 뭐 경우에 따라 이거 뭐 콩고물 같은 거 있으면 콩고물에 발라도 되고요. 저는 이제 떡을 이제 만들게요. 이거를 조그만 접시에다가 조금 부어서 여기다가 아니 한쪽으로 불러 아니 묻히지 말고 이쪽 한쪽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간편하게 그냥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접시에 담아서 대신에 이게 만든 다음에 그냥 드시기보다는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발라서 드시면 고소합니다. 그러면 그 옥수수 가루의 고소함이 극대화가 됩니다. 젓가락을 갖고 싶으면 목사님 갖고 싶어요. 똑같아요. 아까 내가 책상 위에 젓가락을 박지원 집사님 가정은 그게 떡을 이렇게 빚으시는 분이 선수 교체하셨네요 보니까. 네, 조그만 접시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잘들 따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설탕, 소금, 간 잘 맞추시고 너무 되직하게나 또는 너무 묽게나 이렇게 안 하게 반죽을 찰지게 잘 하셔가지고 그냥 참기름 발라서 이렇게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제 목양실은 지금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냄새가. 옥수수 냄새 나시겠죠? 드세요. 제가 먼저 시식을 합니다. 서울도 먹으려나? 어떻습니까? 제가 맛을 안 봐가지고. 갑자기 드라마 대장금 찍는 거 만들고 나는 맛있다. 유야 이리 와 같이 먹게. 소. 소야. 소 입에는 소야 이리 와. 소 입에는 낯선 음식일 텐데. 너무 잘 먹는데요? 웬일이야? 근데 물을 저 입고 취하면 어떡하? 애기라 물 빨리 줘야지 따뜻한 물. 소야 어때? 맛있어요? 와, 네.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데. 맛있네. 맛있대. 와. 많이 만드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드세요. 건강한 맛입니다. 예. 뭐 무슨 다른 어떤 첨가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어떠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들 나누시죠. 예, 맛있습니다. 반죽을 그래서요. 반죽을 오래오래 하시면 더 쫄깃해집니다. 식감이 훨씬 더. 고소하고 먹어요. 맛있어요. 김순아 전사님 벌써 많이 만드셨나요? 한 접시 만드셨어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예쁘게 만드셨네. 참기름 안 넣어도 맛있는데요. 아, 정말요? 네, 저희는 마지막에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발라서 지금 목사님 드셔보시고 계세요. 담백해요. 참기름 안 넣어도. 네, 담백합니다. 워낙 옥수수 가루밖에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요. 다른 게 안 들어갔어요. 정말 옥수수 가루예요, 이거는. 맛있네. 교회에서 북한 관련 주간 만드셔서 어떤 특강이라든지 세미나 활동하실 때에 이런 코스를 만드셔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그런 행사 가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가루는 어떻게 만드나요? 가루는요, 북한 주민들이 직접 공장을 만드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 옥수수 가루를 만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옥수수를 넣어서 기계에다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직접 탈북민 분이 이런 공장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한테서 직접 저희가 이 가루를 산 거거든요. 네네네. 한국에도 지금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예, 탈북민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직접 산 겁니다. 그럼 이게 시중에 나와 있나요? 아니요, 안 나와 있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거 구매를 원하시면 그 사장님의 연락처를 따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1kg에 8,000원이거든요. 잠시만, 옛날 가격 말했다. 1kg에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택배비까지 주시면 그 택배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쫄깃하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콩가루 좀 한번 묻혀볼게요. 그래도 맛있어요. 이제 콩고물이라던가 뭐 콩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 그렇게 다양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드시죠. 저는 지금 혼자서 한 접시를 다 먹고 있는 중입니다. 반일 정도? 여기다. 여기다 건포도를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나는 안 먹어. 김다희 집사님 굉장히 그냥 잘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건강식이죠. 옥수수 가루에는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으니까. 북한은 옥수수밭이 많나 보네요. 네, 많습니다. 벼농사는 날씨가 추워서 잘 안 되는데 옥수수는 좀 잘 되거든요. 잘 됐어요? 한 개가 안 묻혔어요. 일부. 진짜. 애들도 아주 잘 피고 만들고 있네요, 보니까. 마지막이라 안 빨라. 인연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도 가지고 강화도나 이렇게 DMZ 민통선 안에 그런 통일 비전 투어 이렇게 다녀오셔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 만드시고. 이게 콩가루 묻히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네요. 정말요? 왜냐면 네. 그쵸, 가루 같은 거 묻혀서 드시면 본연의 맛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교회 초등부 유치부 제가 교육전도사니까 이번 주에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그 공장 하시는 사장님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택배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통일이 되면은 북한 분들하고 친분을 형성하기 참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단톡에 거기 공장 연락처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혹시 교회별로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전화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애기들이 이거 만들고 주물럭거리는 거 들었습니다.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됐는데요. 예, 그리고요, 애들은요, 애들 이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뭐라고 하지? 그 애들 만지는 거 뭐라 그러지? 촉감놀이, 예, 그 오감놀이 할 때 그 애들 요즘에 그 많이 좋고요. 예, 그거 만지는 것 같다고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만드는 것 같다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통일 교육하면서 이 음식 만들게 했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 뭐 약간 그 촉감놀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뭐지? 공장 직접 하시는 분은 이거 1kg에 10,000원씩 판매를 하시는데요. 북한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식당에서는 이걸 가져다가 다시 식당에서 팔거든요. 근데 그런 식당에서 사시면 1kg에 2만 원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면 1kg에 10,000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나 이때까지 모르고 옛날에 2만 원에 샀는데 나도 그 몰랐는데. 나중에 공장 직접 그 사장님 연락처 알게 돼가지고 이제 10,000원에 사게 됐어요. 기존에는 2만 원에 샀는데. 아까 박영수 조사님도 아주 한 접시 잔뜩 다 만드셨더라고요, 우리가. 네, 저 만들었습니다. 와. 네, 큰 접시. 가족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쁜 접시. 시간이 갈수록 더 쫄깃쫄깃해져요. 맞아요. 이거 오래오래 치대면요 완전 찰떡처럼 쫄깃해지고 대충 그냥 하면 좀 덜 쫄깃합니다. 예. 많이 할수록 좋아요. 쫄깃해지니까. 박지원 집사님 댁에 그 아이들 먹는 소감이 어때요? 꼭 자취한다고 얘기해. 애들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주물럭거리기만 하고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애들 한번 먹어봐. 먹고 난 뒤에 소감 한번 이야기해줘. 생각보다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예, 생긴 거는 평범하게 생겨도 먹을 만합니다. 근데 모정리 전도사님 왜 안 보내셨어요? 속도전가로? 보여드렸는데. 그래, 시간이 바빠서. 일찍 다 드셨는 거 아니에요? 미리 재밌다, 미리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오고 계시네, 지금. 상황이. 내년 설에는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이거 만들어 먹어야 되겠네. 와, 설날엔 더 맛있는 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네. 어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도 설탕이랑 조미료는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북한에는요, 소금은 있는데 소금은 주로 덜소금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탕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시장에서 파는데 많이 비싸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설탕 대신에 그 우리 옛날에 팔던 지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카린? 네,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거 사카린. 저희는 주로 이거 먹을 때 사카린을 녹여가지고 부셔가지고 많이 이제 넣어서 먹었어요. 설탕보다는. 설탕이 비싸가지고. 달라도 있지. 설탕을 먹어볼 기회가 없어요. 맞아. 설탕 너무 비싸니까. 내가 좋아할 거예요. 응, 단감만 넣으면 내일 다음에 와서 가셔도 됩니다. 다들 이제 다 만들어 보셨죠? 네.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하면 엄청 어려워. 드십시오, 목사님. 나 배고프네. 네. 진리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하도 잠깐 앉으시죠, 저는. 하지. 가루가 있잖아. 소감이 어떠세요? 예, 맛도 맛이지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교단에서 이렇게 한 번씩 속도전떡 만들기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신기하셔요. 속도전떡 재밌다 뭐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 2시간 동안 북한에 대한 어떤 하러 오신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여러 사회 현상, 그다음에 속터전통 만들기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생생체험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상상을 좀 가졌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스컴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좀 많이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배를 뛰었고요, 작년보다. 쌀값이 6,000원에서 지금 좀 올랐다가 8,600원대까지 조금은 내려왔어요. 9,000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 한 50%가 장마당에서 쌀값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쌀값도 많이 올랐지만 올랐다가 바로 다시 진정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1년 동안 50% 상승한 가격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북한 안에 우리가 실제 들어가서 선교에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회 간접 시설이라든지 바로 간접 선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겨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머님, 우리 이영집 씨 어머님도 지금 감옥에 또 계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위에 있는 우리 한핏줄의 우리 한민족 함께 통일의 시대 때에 우리 민족만큼 전 세계 열방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런 가장 가능성 있는 족속의 한 꼽으라면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이상을 우리를 이렇게 두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체험으로 잠깐 가졌습니다만 단순하게 북한 맛보기 요 정도에서 넘어서서 북한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명의 영역으로 우리 마음에 담으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강의 전체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고 여러분 가르쳐 남으셨죠? 제가 한 번 500g을 보내드렸는데 가족끼리 또는 교회 다들 목장이나 세일 모임 하시니까 세일 모임 하실 때에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입문 과정에 소개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 내에 이런 북한 선교의 흐름들이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전도자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우리 강의와 또 실제 체험 인도해 주신 우리 이경 집사님, 우리 김연아 자매님 우리 한번 격려하시고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 우리 계속 또 이어서 월요일마다 7시 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 시간을 못 가졌는데 다음 주에 우리 소그룹 하실 때 오늘 이야기도 잠깐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강의 또 이어진 강의 속에 소그룹 시간 가지시는 그런 풍성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3강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 4강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